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 5 다섯 번째 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열전도 방식 다섯 번째 유형이고,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1번, 2번, 3번, 4번 유형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푸셔야 돼요. 좀 되게 복잡하고 과정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해보셔야지 지금 하는 유형 5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는 유형 5가 상대적으로 유형 1, 2, 3, 4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5는 무엇이냐면, 것 같이 똑같이 식은 똑같고 이제 경계 조건이 좀 특이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u 0, t는 0으로 주어지고 u 0, t는 0으로 주어지고 이거는 이제 왼쪽 온도가 0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유형 1 뭐 이런 것들랑 똑같은데 이제 오른쪽이 단열하고 그다음에 유형 1과 유형 2의 혼합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열이라는 걸 적으려면 오른쪽 온도가 단열이다를 우리가 이렇게 적잖아요. 이거는 0이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더해줘서 그 합이 0이 된다는 것을 이제 경계 조건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요런 경계 조건이 그냥 수학적으로 주어지구나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주어지는 이 h라는 것은 상수로서 그냥 양수예요. 양수인 임의의 실수 또는 상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0이 아니다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경계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초기 조건 당연히 fx이라고 했을 때 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게 식이죠. 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제 u 값을 한번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로 하는 스텝이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주어졌을 때 라지 x랑 라지 t로 분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쭉 문제를 풀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라지 x와 관련된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경계 조건에서 어떤 식을 유도를 할 수 있냐면 라지 x에다가 0을 대입한 게 0이라는 걸 유도할 수 있겠죠. 왜냐면 라지 t는 절대 0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라지 x는 0만 나올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x 프라임 l 더하기 h 곱하기 x 곱하기 L은 0 다음과 같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기 때문에 먼저 이걸 적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t는 절대 0이면 안 되죠. t가 0이면 트리비얼 솔루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분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식만 남는다라고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쪽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여기다 적을까요? x 곱하기 t 프라임은 알파 곱하기 x2 프라임 t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정리해 본다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대로 x분의 x2 프라임 나오고 이것의 값은 무조건 음수다.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해주고 람다 양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식 가져와서 파란색으로 적어본다면 x2 프라임 더하기 람다 x는 0이라는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요. 근데 얘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거라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좀 이쪽에다가 빼서 적어 놓을게요. 그죠? 이렇게 적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자 이제 이어서 라지 x를 한번 구해 본다면 이거는 여러분 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a 곱하기 코사인 루트 람다 x 더하기 b 곱하기 사인 루트 람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경계 조건, 여기서 구했던 요 경계 조건들을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이제 요 경계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제 a랑 b를 그다음 람다 뭐 이런 것들 한번 구해 봐야겠죠. 미분 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미분을 해주고 x 프라임 x는 미분하기 전에 얘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먼저 대입을 해본다면 이거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1도 살아남으니까 a는 0이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없어질 거고 a가 없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미분을 해본다면 x 프라임 x라는 것은 b 곱하기 루트 람다 코사인 루트 람다 x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다가 l 대입을 하고 뭐 위쪽에다가 l 대입을 해보면 b 루트 람다 코사인 루트 람다 l이 되겠죠. 이거 더하기 h에다가 xl 여기다가 l을 곱하면 루트 람다 l은 0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근데 b는 0이 아니에요. b가 0이라면 라지 x가 0이고 그럼 u가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니까 b는 그냥 약분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 이 식을 제가 바꿔봐가지고 네. 이 식을 한번 제가 좀 다시 변형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탄젠트 루트 람다 L은 그냥 이항을 한 다음에 나눠준 거예요. 마이너스 H분의 루트 람다 다음과 같다고 이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 루트 람다를 구하는 거예요. 이 고유값이라는 루트 람다, 그러니까 람다 값을 우리가 구한다면 이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람다라는 조건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줬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기존까지 좀 조건이 다르다는 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형 5에서는 이 조건이 탄젠트와 직선함수의 교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히 그 값을 어떤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즉 이렇게 손으로 풀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x축을 루트 람다를 보고 y축을 뭐 그냥 y로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첫 번째는 y는 탄젠트
그다음에 루트 람다 L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 여기서 L은 여러분들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 x라는 함수를 그린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그린 함수는 y는 마이너스 h분의 루트 람다라는 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h는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그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직선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탄젠트 x를 한번 그려본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되겠죠. 뭐 이렇게 탄젠트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길 거고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수가 기울기가 음수인 그 직선을 하나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겠죠. 연두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만약에 두 개의 교점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 교점은 결국에는 이거 는이 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루트 람다의 값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고유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의 교점, 요점, 그다음에 요점, 그다음에 요점 이런 점들이 다 이 식이 성립하게끔 한 루트 람다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하는 탄젠트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만나고 이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값, 즉 0,0 가져가도 되냐? 0,0은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교점이기는 하나 교점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루트 람다 값이 는 0이 되잖아요. 이게 0,0이니까. 그러면 루트 람다라는 게 0이 되는데 그게 0이면 사인이 0이잖아요. 사인이 0이면 x가 0이고 라지 x가 0이면 u도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리비얼 솔루션이 돼가지고 결국은 여기 첫 번째 값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값을 제외하고 이제 두 번째 뭐 어찌 보면 여기를 다시 첫 번째로 본 상태에서 여기를 루트 람다 1으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해 여기를 루트 람다 두 번째 해 그다음에 뭐 이쪽을 루트 람다 세 번째 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쓰면 복잡하니까 우리는 또한 베타라는 새로운 그 인자를 가져와서 뭐 문제를 가져와서 얘를 베타 1이라고 보고 얘를 베타 2라고 보고 얘를 베타 3라고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교점들이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하나만 생기고 마는데 탄젠트 함수이기 때문에 주기함수라서 계속 많이 반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각 루트 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베타라고 적어줄 수 있는데 실제로 베타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왜냐면 존재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트 람다도 뭐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x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베타라는 정의는 뭐냐면 탄젠트 루트 람다 L을 하고 마이너스 h분의 루트 람다의 교점을 각각 베타 교점의 x 좌표를 다 베타 n으로 볼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 같은 문제를 이제 풀 때는. 그래서 이 점들을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정확히 그려주시고 이것들을 난 베타 n을 볼 거다라고 서술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제 그 상태로 본다면 이제 결국엔 따라서 x라는 게 뭐가 되냐면 xn이라는 것은 b는 t 쪽으로 넘긴다고 했을 때 사인 곱하기 뭐 베타 n 곱하기 x 라고 갖다가 볼 수 있겠죠. 또는 뭐 사인 아니면 그냥 사인 곱하기 루트 람다 nx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즉 루트 람다 n은 베타 n이라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라지 x랑 루트 람다 값을 우리가 구했어요. 물론 이게 좀 지금까지의 수학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지금까지 수학에서는 정확히 루트 람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람다가 무엇인지를 뭐 L분의 n 파이 x 뭐 이렇게 L분의 n 파이 이렇게 정확히 적었잖아요. 저번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냥 베타라고 두고 그 베타의 정의는 탄젠트 함수와 직선 함수 교점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 교점들은 컴퓨터로는 구할 수 있어요. 사람 손으로는 구할 수 없지만. 그래서 컴퓨터로 구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값들은 다 H랑 L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컴퓨터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니고 어떤 오차 범위 안에서의 값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라지 x랑 베타 그러니까 람다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여기다 다시 적어주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뭘 할 거냐면 이제 이쪽 공간을 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놔둬줄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실 때는 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건 뭐냐면 라지 t를 한번 구해볼게요. 라지 t는 지금 여만큼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라지 t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식 t 프라임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람다 그 다음에 t가 되겠죠. 근데 람다가 n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t도 n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질 거고 이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cn에다가 2의 마이너스 알파 람다 n 그 다음에 스몰 t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람다 n을 우리 뭐로 보기로 했냐면 베타 n은 제곱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람다 n이 결국 베타 n의 제곱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베타 n의 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냥 아니면 람다 n으로 두셔도 되고 베타 n은 제곱으로 두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쪽에서의 x를 구했고 b는 이쪽 c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요거죠. 요거랑 이제 요거랑 둘이 결합을 한다면 u라는 것은 ux, t라는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참고로
자, 그걸 안 적었네요. 여기다 n은 1, 2, 3 이렇게 쭉 간다는 거 보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x에다가 t를 곱한 거니까 결국에는 sin 베타 n x 2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n의 제곱 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유형 1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 스텝인데 이제부터 어려워요. 이 cn을 구하는 과정에서 직교 성질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한번 그걸 이제 좀 제가 오랫동안 좀 최대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직교 성질을 이용해서 CN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어쨌든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제 CN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t는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이 fx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 문제에서 u0, t가 0, fx라고 했으니까. 우변은 뭐가 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1까지 CN에다가 sin 베타 nx 이렇게 되겠죠. t에다 0 넣으면 지수함수 그냥 날아가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다가 그냥 다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자, 양변에다가 sin 베타 mx를 곱했고 그럼 여기다가 sin 베타 mx를 곱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이게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0부터 l까지로 가고 만약에 if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sin 베타 nx랑 sin 베타 mx 서로 곱이 만약 0이라는 어떤 우리가 이걸 증명을 통해서 보일 수 있다면 그러면 상당히 쉬워지겠죠. 오른쪽이 결국에는 서로 다를 때는 계속 0이다 같을 때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 뭐 cm 값을 구해서 결국에는 cn 무엇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요게 성립한다면 문제가 참 편해질 거예요. 그렇죠? 이 우변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가 성립한다는 걸 이제 보여줄 건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직교 성질 사인 베타에 대한 직교 성질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제가 천천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를 지금까지 다른 페이지에다가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가져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조건들이 있었어요. 위에 제가 좀 가져올게요. 어떤 조건들이 있었냐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요 조건들은 제가 좀 중요하니까 요거는 한번 이렇게 쭉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 가져올게요. 이 조건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에 또 이런 조건도 있었죠. 라지 x가 결국에는 요거 sin 베타 nx 요거 정말 중요한 조건이에요. 요거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가져와 볼게요. 요 네 가지 정보들 다 가져와서 이제 요것들을 이렇게 잘 짬뽕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위에 거, 빨간색 박스엔 얘를 증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할 작업은 뭐냐면 첨자를 더 이상 n하고 m으로 쓰지 않고 잠시 동안 1하고 2로 쓸게요. 이게 뭐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좀 쓰기가 편하고 n 쓰면 조금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고 n이 1이고 m이 2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이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냥 서로 다른 뭐 어떤 첨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과 2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요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x1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sin 베타 1x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sin 더 이상 이제 베타 우리가 아까 베타라는 것은 결국에는 루트 람다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베타라고 적지 않고 잠시 동안은 또 루트 람다 n으로 적어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x2라는 것은 sin 루트 람다 2 1이죠. 2x 다음과 같이 적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따로 적어줄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요거를 증명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0부터 1까지 sin 루트 람다 nx sin 루트 람다 mx 얘를 증명한다는 뜻이 되겠죠. 또는 다른 말로 우리가 1, 2라는 첨자를 써준다면 1, 2 얘를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들을 여러분들 즉 맨 아래에 있는 것을 증명하면 나머지 게 다 증명해서 이 아래가 는 0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좀 침착하게 따라온다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라지 x를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정보들은 제가 따로 분리를 하면서 구분을 하면서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 한번 가져와서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x1 0은 0 x2 0은 0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를 가져와서 여기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하나 뽑아낼 건데 얘를 한번 이제 우리가 1하고 2를 대입을 해본다면 x1 프라임 l 더하기 h 곱하기 x1 l은 0 그 다음에 x2 프라임 l 더하기 h 곱하기 x2 l은 0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연립식을 한번 행렬 있죠. 행렬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1 프라임 l
x1L, x2 프라임 L, x2L, 그 다음에 1H, 그 다음에 0, 0.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 연립식을 여러분들이 행렬로 표현하는 것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행렬의 원리,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2x2로 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 행렬 관련된 단원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볼게요.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2x2 행렬 있죠? 이 2x2 행렬에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행렬 존재 시 존재 시 그럼 그 역행을 양변에 곱해봐요. 그러면 얘는 사라질 거잖아요. 그럼 좌변이 1h만 남을 거고, 그다음 우변에 역행렬을 곱할 건데 0행렬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 0,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1h와 는 0, 0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는 모순이잖아요. 1은 절대 0이 될 수 없고 h도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 가정, 이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규律법에 의해서, 규律법의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 가정을 했는데 모순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따라서 이 2x2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행렬식 값이 0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A, B, C, D라는 2x2 행렬이 있을 때 이것의 역행렬을 우리가 AD-BC분의 1 하고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이 값이 0이라면, 분모가 0이라면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것의 행렬식인 x1 프라임 L, x2 L 마이너스 x1 L 곱하기 x2 프라임 L은 0이 된다는 거예요. 행렬식 값이 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보를 나중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쪽 위쪽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딴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좀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좀 다시 정리해서 여기다 적어 놓으면 다음과 같다고 이제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얘가 는 0이 된다는 걸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조건 얘를 한번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 2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가 그럼 x1, 2 프라임 더 넘길게요. 넘기면 마이너스 람다 n x가 되겠죠. x1이 되겠죠. 그다음에 x2, 2 프라임은 마이너스 람다 2 x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위쪽 식에다가, 이게 연립식이니까 위쪽 식에다가 x2를 곱하고 아래쪽 식에다가 x1을 곱할 거예요. 그렇죠? 이래도 되죠? 그 다음에 서로 빼요. 서로 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좌변은 x1, 2 프라임, x2 마이너스 x2, 2 프라임, x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는 이거 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적어줄 수 있겠죠?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 이렇게 해주시고 x1, x2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묶어내면 이렇게 되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적분을 해볼 거예요. 자, 양변을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dx.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일 건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좌변이 는 0이라는 걸 보인다면 그러면 우변이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람다 1하고 람다 2 값은 당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상수값 취급해서 약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좌변이 는 0이라는 걸 증명을 한다는 것은 x1, x2가 0이란 이게 는 0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근데 라지 x1이 결국에는 뭐였어요? 사인이죠. 사인 요거죠. 라지 x2가 요거잖아요. 요거 두 개 곱이 0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거는 0이라는 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 좌변이 는 0을 증명을 한다면 나머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가져와서 이거를 여기 말고 여기다 가져올게요. 여기다가 가져와서 이제 이게 좌변인데 이거는 0임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를 조금 처음에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지금 dx는 항상 있는 거고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더하고 뺄 거예요. 뭘 더하고 뺄 거냐면 x1 프라임, x2 프라임을 더하고 x1 프라임, x2 프라임을 뺄 거예요. 그래도 괜찮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상태에서 좀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 게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처음에 좀 이렇게 보이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저도 이거 좀 인터넷 자료 찾아보고 이제 알아낸 건데 얘를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x1 프라임 그 다음에 x2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결국에는 곱의 미분이잖아요. 이거 곱하기 이거의 미분이니까 곱의 미분을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해본다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다는 게 조금 생각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그다음 이 부분을 마이너스를 빼낸 상태에서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얘는 x2 프라임 x1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은 당연히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죠. 바깥쪽으로 묶어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해내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재밌는 현상이 생기냐면 얘는 그냥 바로 이거 지금 능 관계를 연결했는데 얘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없어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적분을 하고 그러니까 미분을 하고 그다음 적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값 자체가 그냥 그 적분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주어졌다고 했을 때 x를 미분하고 다시 적분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미분하면 1이고 다시 적분하면 x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과는 x가 되죠. 물론 뭐 x하기 c가 되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 정적분 문제 a부터 b까지 정적분 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얘를 ax 이렇게 a b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는 거랑 똑같은 꼴이 되잖아요. 왜냐면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는 형태니까.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여기로 오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준다면 어떤 재밌는 현상이 생기냐면 그냥 바로 x1 프라임 x2 마이너스 x2 프라임 x1 해주시고 0 l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온다는 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석분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x1 프라임 l x2 l 마이너스 x2 프라임 l 그 다음에 x1 l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x1 프라임 0 x2 0 더하기가 되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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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프라임 0 x1 0 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첫 번째 조건에서 뭘 적어놨어요? x1이랑 x2의 0 값이 다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다 0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다 0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얘가 는 0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구했던 그 복잡하게 구했던 요식 있죠? 얘를 좀 비교를 위해서 제가 가져와 볼게요. 비교를 위해서 가져와 본다면 이렇게 복사하고 이렇게 가져와 본다면 자, 여러분들 보시나요? 서로 완전 똑같다는 게 보이시죠? 같고 같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0이에요. 아까 우리 구한 그 경계 조건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뭐예요? 좌변은 0이다. 이거는 0, 얘가 는 0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는 0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0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란다는 x에 대한 식이 아니란 말이죠. 상수값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빼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 당연히 1하고 2는 그냥 첨자 구분을 위해서 써준 거고 서로 다른 값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써준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약분을 할 수 있겠죠. 0이 절대 아니니까 서로 같이 않으니까 0이 아니가 떨어질 수 있겠죠. 라지 x는 사인 루트 람다 n이었고 라지 x2는 뭐 사인 루트 람다 2x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그대로 적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두 대신에 다시 nm으로 적어주고 란다 대신에 베타로 적어주면 다음과 같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직교성질 이용해서 다음과 같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서 복잡하긴 하지만 요게는 0이라는 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정보는 제가 여기다가 위에다 적어주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우변이 n은 1부터 무한까지 쭉 진행이 될 건데 서로 다르면 는 0이잖아요. 그래서 같을 때만 살아남기 때문에 따라서 n이 m이랑 같을 때만 살아남기 때문에 사인 제곱 그다음에 베타 m x dx 다음과 같을 때만 살아남는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니까 는 이거 좌변은 그냥 그대로 오겠죠. fx에다가 사인 베타 m x 그다음 뭐 d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cm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음과 같다고 나올 수 있어요. 이 cm은 그냥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눠준다면 0부터 1까지 사인 제곱 베타 m x dx 다음과 같이 될 거고 분자는 0부터 1까지 fx 사인 베타 mx dx 다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fx는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값은 분자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제곱 적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충분히 우리가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신다면 분자랑 분모는 다 CM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M이나 M으로 적나 N으로 적나 결국은 같은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CN 값을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CN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문제를 다 풀거죠. 지금 처음에 있는 여기에서 CN 값은 무엇이냐 나머지 뭐 베타 이런 것들은 다 정해주면 되고 알파는 문제에서 주어지고 L도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C에는 그냥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론 문제에서 fx가 주어지고 L도 주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자세히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해드릴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CN이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L이 1이고 그 다음에 fx가
x라고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그럼 이제 이 시행값은 어떻게 되냐? 그럼 그냥 침착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0부터 1까지 이 분모를 한번 구해본다면 사인 제곱 베타 n x d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그 다음에 2 베타 n x가 될 거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거 반값공식 해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2 베타 n분의 사인 2 베타 nx 이렇게 되겠죠. 0일 이것도 뭐 0일 당연히 들어가긴 하겠지만 구분을 x 이렇게 하고 0일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거 해본다면 네 2 베타 n 잠깐만요. 제가 실수한 게 있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될 거고 네, 큰 문제는 없네. 없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사인 0은 0이기 때문에 결국엔 0 넣은 건 사라질 거고 여기 역시도 0 넣은 건 사라질 거니까 결국에는 2 곱하기 2 베타 n분의 사인 2 베타 n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는 이쪽 위에 사인 2 베타 n은 2 곱하기 사인 코사인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베타 n 코사인 베타 n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 약분을 해준다면 결국엔 남는 게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2 베타 n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본다면 여기가 베타 n 마이너스 사인 베타 n 코사인 베타 n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또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루트 람다 n으로 적어준다면 루트 람다 n 마이너스 사인 루트 람다 n 코사인 루트 람다 n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모를 구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지금 l은 1, fx는 x이기 때문에 따라서 분자는 0부터 1까지 x 곱하기 사인 베타 n x dx 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sim작하게 부분적분 해주시면 자그 적하면 코사인 베타 nx분의 베타 n 해주시고 1, 0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미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분 해주시면 코사인 베타 n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생긴 여기서 상쇄시켜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본다면 베타 n의 제곱분의 사인 베타 nx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0, 1 해주니까 0만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1만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여기는 이제 1만 살아남기 때문에 따라서 베타 n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0 넣으면 없어지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n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더하기 베타 n의 제곱분의 1 대입하면 사인 베타 n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베타 n의 제곱분의 사인 베타 n 마이너스 베타 n 코사인 베타 n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루트 람다 n에 대해서 적으면 람다 n분의 사인 루트 람다 n 마이너스 루트 람다 n 코사인 루트 람다 n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분자랑 분모 구해서 이거 그냥 분모분의 분자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cn 값이 나오겠죠. 물론 루트 람다 n은 탄젠트와 그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결국엔 컴퓨터로 하면 다 루트 람다 1, 루트 람다 2 이런 값들은 다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L은 1이고 fx가 x일 때 cn 값도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좀 제가 미리 좀 적어 놓은 것들을 좀 참조를 해드리자면 여기죠? 이게 아니고 20 네, 요거.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분자가 다음과 같이 되고 람다 n분의 루트 사인 네, 그렇죠? 분모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cn을 한번 구해본다면 이거 해본다면 계산해본다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가 1, L이 1, H가 1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교점 이게 원래 우리 교점이었잖아요. 그 식이 루트 람다 뭐 L에다가 는 마이너스 H분의 루트 람다 이거였잖아요. 만약 H가 1이고 뭐 L도 1이라면 이것들이 다 없어져서 결국에는 이 식이 나올 거고 이것의 교점을 한번 컴퓨터로 우리가 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각각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그 베타 값들을 다 구해본다면 제가 다음과 같이 한번 구해봤고 그것을 CN에 대해서 표현하면 그 CN 값을 구해본다면 즉 CN이 요거죠. 여기다 람다 값들 다 대입을 해서 CN 값들을 이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쭉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fx가 x고 그다음에 L은 1이고 뭐 또 알파가 1이고 H가 1 이런 상황에서 U를 한번 구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는데 그때 C값들은 0.7, 0. 뭐 이렇게 쭉 적어줄 수 있잖아요. 이거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쭉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계속 더 적어주면 적어줄수록 더 정확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이 정도까지만 오셔도 지수가 마이너스 122, 122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앞부분만 몇 개를 해봐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데, 네,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왼쪽은 무조건 0이고 오른쪽은 단열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0은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인 단열 현상보다 아까 단열일 때가 요 상황이죠. 유형사가 단열일 때 상황이잖아요. 요것보다 조금 다르게 좀 작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형사 지금 요 그래프하고 유형5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심지어 물론 지금 상황은 이게 1인 상황이 아니고 또 y는 x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프 개형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당연히 베타 값들은 다 계산을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을 해서 그냥 요거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 시험 시간에 뭐 이걸 구하세요 이런 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것 정도 물어볼 수 있냐면, 제가 여기서 요 정도? 네, 어디 갔지? 네, 여기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이게 강의 자료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이렇게 처음부터 1단계부터 이렇게 쭉 가셔서, 그리고 그래프를 꼭 그려주셔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베타 n의 정의, 이걸 여러분들이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적어주셔야 되고, 그다음 t 구하신 다음에 여기 구하시고, cn을 구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하는 게, 직교 성질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셔서, 직교 성질이 결국에는 직교 성질을 이거였죠. 사인하고 사인을 곱할 때 0부터 L까지 했을 때 그는 0이다 이렇게 하는 그 직교 성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n이랑 m이 같을 때만 성립해서 얘가 된다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풀이에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fx 값하고 뭐 l 값하고 알파하고 h 값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대입을 해서 결과를 구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람다 값이 무엇인지, 람다 1이 무엇인지, 람다 2가 무엇인지, 이것까지는 컴퓨터가 없으면 솔직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구할 수 없고 그냥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람다 n은 뭐와 뭐의 교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는 적어주셔도 충분히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유형 5에 대해서 좀 해봤는데 조금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 직교 성질 뒷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다시 빈종에다 적어보시다면 금방 이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요약된 그 풀이를 제가 여기다 적어 놓으니까 한번 이 풀이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한번 적고 그다음 따라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 끝이 절차가 아닌,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꼭 0이 아니더라도 단열이든 뭐든 어쨌든 왼쪽 끝 값이 0이었잖아요. 그래서 변수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0 끝이 0이 아니고 이게 뭐 0도씨고 한쪽은 0도씨고 한쪽은 뭐 30도씨면, 그러면 그때는 분명 좀 달라질 거란 말이죠. 뭐 아니면 이쪽이 뭐 30켈빈이고 여기가 60켈빈이면 그럼 당연히 또 그때 그래프 최종 정상 상태로 달라질 거고, 뭐 어쨌든 그래프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시간을 갖고 이제 또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까지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유형 1부터 5까지는 빈 종이 A4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완벽하게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그 논리적으로 적는 연습을 하셔서 그냥 기계적으로 거의 암기하듯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